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봄이면 달래 냉이를 캤었고, 여름이면은 집 앞 냇가에서 물장구를 쳤습니다. 가을이면은 산과 들로 뛰어다니면서 감도 따먹고요, 도토리도 주웠었어요. 겨울이면은 친구들과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했습니다. 어디냐고요? 바로 고향입니다. 가끔씩 고향에 가도 근데 예전 같은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나이가 먹을수록 또 세월이 흐를수록 고향에서의 추억이, 고향에서 함께 뛰어놀던 친구들이 더 많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오늘 첫 곡은 오기택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고향 무정.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고향에 가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태어난 고향은 지금 16년도에 한번 갔다 오고 네. 벌써 이제 거의 4년, 4년? 넘었네요. 네. 부모님이 지금 연길에 계시니까 제가 연길에서 이제 13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제2고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쪽은 작년에 다녀오셨고, 갔다 오고 올해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못 다녀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네요. 아무래도 고향 찾으면 제가 다니던 학교에 꼭 가보게 되더라니까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고향 가면 저희들 이제 고향에서 그 지내던 시기, 네. 그리고 내가 살았던 그 공간, 네. 그리고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공간이 바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네. 그 시절이니까 친구를 만나면서 얘기하다 보면 거기를 가보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고향이 서울이긴 합니다만은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습을. 서울뿐만 아니라 저는 네. 이제 제 태어난 고향은 흥동강성 개서시란 곳인데 네. 개서시 조선족 중학교 앞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다녔는데 지금도 그 터는 있습니다. 아직도 학교가 있는데 네.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엄청 커 보였고 그 나무나 그렇죠. 집이 네. 다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제 그 공간 가면 추억을 할 수 있는 거를 그 옛날 걸 다시 생각하니까 잘 떠오르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항상 머릿속에는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맞아요. 가보면 달라져 있으니까. 그 자리에 철봉이 있어야 되고 이 자리에 그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미끄럼틀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게 없으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대학교는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변해서 그렇죠. 그래서 개발이란 이 자체가 너무 좋기도 하지만 고향의 그 정감을 주는 데는 개발 자체 때문에 많이 퇴색해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네. 물론 발전도 돼야 되지만 좀 추억은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추억이 남아 있으면서 자연도 보호하고 네. 또 원래 있는 사람들이 추억거리도 좀 남겨놓고 이렇게 발전하면 좋은데 싹 다 갈아엎으니까 이게 내가 다녔던 학교 맞나? 이럴 정도로. 네, 발전하는 건 좀 반갑긴 합니다만. 네. 근데 11월 한 중순쯤이 지난 날씨다 보니까 날씨가 스잔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고향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을 되면 평소에 바쁜 이유로 이제 친구들하고 소통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가을 되면 신기하게 운전하다가도 막 전화를 하게 되고 근데 저만 그런 거 아니라 전화 받는 사람도 마치 제 전화를 기다렸다듯이 맞아요. 바쁜데도 한 20-30분 얘기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을 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제 저녁에 1시간이 넘도록 친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우리 만나야지.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걸로 서로 조심스럽게 만남도 좀 자제하고 그래서 그런지 왜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시기가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내가 옛날, 저는 이제 가을 되면
옛날 친구들 굉장히 많이 생각나고 또 네. 친구들뿐만 아니라 친척들 있잖아요. 네. 저희는 사촌들이 많습니다. 그럼 사촌들도 사실 바쁘다 보면 몇 년씩 뭐 큰 집안에 큰 행사 없으면 못 네, 만나는데 못 만나죠.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이 물건 보면서 사촌 생각나서 전화하고. 그래서 가을 되면 저는 가을 되면 고향의 정겨움, 네. 사람, 네, 그리움. 네. 그래서 좋습니다. 가을 제일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을의 어떤 을씨년스럽고 조금은 쓸쓸한 감정을 그런 추억들로 꽉꽉 채우는 것 같아서 네. 네, 좀 자주 만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조금 소원이 있다면 변함이 없는 한 곳에서 맞아요. 항상 가을 되면 그 곳에 가서 내가 이제 마음으로 이제 누굴 그리고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게도 너무 많이 변하니까 네. 그냥 사진으로 봐야죠. 너무 많이 발전되는 것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발전을 시켰으면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행복우체 통해 고향에 대한 얘기를 적어오신 중국 길림성 연길시 천광일 씨의 사연 부엉바위라는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의 고향 동네 석현으로 한참 가면은 신화동이라는 깊은 골짜기가 있다. 소술의 길 따라 면리 걸어가면은 청석 바위돌로 이루어진 소솔이 높은 바위산이 우뚝 서 있는데 이전에는 부엉바위라고 불렀었다. 그전에는 그곳에서 부엉이들이 날개를 쫙 펴고 여유롭게 창공을 날아예는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혹간씩 짧고도 탁한 울음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부엉바위 기슭에 돌틈새로 쉼없이 퐁퐁 솟아나는 맑은 샘물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 생산대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곽밥 덮개로 샘치물을 떠서 목을 축이며 먹는 점심 밥맛은 참으로 산의 진미가 울고 갈 정도였다. 지난 세월은 언제부터였던지 산과 들에 백화가 만발하고 노루사슴 뛰어다니던 아름다운 고향 산천이 틀려진 정책과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무지로 산들은 민둥산으로 변했고 산골마다 시냇물이 메말라가며 산 짐승들의 보금자리는 성한 데가 없이 파괴돼 버렸다. 그래서 우리들과 이웃하며 살던 산 짐승들은 먹이가 없어지고 삶의 터전을 잃다 보니까 뿔뿔이 살 길 찾아 하나둘씩 종적을 감추었고 여유롭게 창공을 날아야며 쥐 잡고 벌레를 잡던 부엉이들도 어디론가 사라져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고 정겨운 울음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자연 생태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해동산이 우를 창창한 나무숲을 이루었고 메말랐던 골짜기마다 산골물이 돌돌 흐른다는 기쁜 소문이 이곳저곳에서 자주 들려온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면 나의 마음은 얼른 고향 신화동골의 부엉바위로 쏠려진다. 부엉이들아, 이젠 고향도 변했는데 너희들도 어서 돌아와. 그래서 청석바위에 둥지를 틀어서 살아가면서 명성에 맞는 부엉바위를 만들어. 세상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산으로 거듭나서 우리 고향을 빛내자꾸나. 그들의 귀환을 마음속으로 호소하곤 한다. 명산 명소가 우세인 지금 세월에 부엉바위를 개발하고 신선동 고갯길에 잔도를 놓고 신선이 살았다는 신선동굴을 수선하며 약수터를 잘 이용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소문난 명승지로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제의를 하고 싶다라는 글입니다. 아주 명산이었네요. 부엉이 보셨습니까 혹시?
부엉이는 네. 사실 산에서는 못 봤고요. 네네. 동물원에서 부엉이를 저도. 봤죠. 네. 근데 천광희 씨는 부엉이가 막 날개를 펴서 그러니까요.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둔탁하지만 짧은 울음소리도 내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이게 네. 선생님이 읽으실 때 들으면서 뭐죠? 그래서 부엉바위 전체적인 그림이 네네. 쫙 보이니까 그림이 그려지죠. 이곳을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렇죠. 아, 정말 사슴노루가 뛰어다니고 꽃들이 피어 있고 완전 정말 이게 힐링할 수 있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장소가 되어 있지는 않고 아마 네네. 그 천광일 선생님 어렸을 때 네, 그 시기가 그러니까요. 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부럽네요. 지금은 아마 많이 개발돼서 네. 아마 아스팔트 길도 옆에 바로 있고 이래서 그렇죠. 부엉이나 뭐 사슴이나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자연 생태를 되살리기 위해서 뭐 나무숲도 만들고 맞습니다. 뭐 골짜기에 산골 물이 돌돌돌 흐른다고 네. 하니까 그래도 조금씩은 그렇죠. 자연 보호를 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네. 한때는 정말 파괴할 정도로 이제 경제 네. 발전을 하면서 자연을 많이 파괴했다면 지금은 경제 발전 중에 하나를 자연 보호 생태지를 예. 다시 조정하는 것도 함께 발전이 프로젝트로 되어 있어서 그렇죠.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인위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 최대한 회복을 시키려고 하니까 부엉바위가 옛날처럼 돼서 좀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정말 명승지가 될 것 같아요. 네. 부엉이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거는 자연이 이제 완전히 복구됐다라는 의미라고 그렇죠. 할 수 있거든요. 네. 저희를 뭐 비둘기 같이 모여 있는 거 봤고 갈매기 모여 있는 거 봤는데 부엉이가 모여 있는 거는 그러니까요. 상상해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중국도 한때는 어떤 개발 바람 때문에 네. 참 여러 가지를 다 훼손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겠죠. 중국은 78년도에 개혁 개방을 시작을 하면서 네. 사실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 원래는 농업 대국이었잖아요. 농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이렇게 발달하려고 노력하는 국가였는데 경제 발전하면서 도로 닦고 뭐 건설하고 도시 건설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그 산림이나 이런 농업 기지가 많이 파괴됐죠.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이제 그거를 다시 회복을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있던 그 생태가 많이 파괴돼서 아쉬움은 많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근데 워낙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네. 커도 그 지역마다 지역에 맞게 네. 그 개발을 하는 도중에 파괴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보존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살고 있는 동북 삼성 저는 흥룡강성에 있고 흥룡강성 바로 밑에가 길림성 그 네네네. 다음에 련영성이거든. 네. 우리가 이걸 합쳐서 동북 삼성이라 그렇죠. 하는데 네. 이 지역은 산지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백두산, 중국에서 네네. 장백산이라 그렇죠. 네, 하는데 장백산. 네, 장백산뿐만 아니라 백두산뿐만 아니라 또 따싱알링, 샤오싱알링 이런 그 산지가 있거든요. 그럼 이 네. 산지에 엄청난 그 자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할 때 산지에서 무차별하게 정말 많은 그 나무를 이제 정말 몇백 년, 몇천 년 된 나무를 다 이게 하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깝지 않을까. 네, 지금은 많이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동북 삼성 지역은 그래도 좀 개발된 게 어떤 게 좀 있나요? 동북 삼성이 옛날에는 그 흑토지라고 얘기합니다. 땅이 너무 네. 좋아요. 아. 그래서 흑토지라 해서 그 농업으로 개발을 하고 또 중공업을 개발을 많이 중점 지구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전국에서 중공업에 관련되는 그런 중요한 대학을 설치하고 네. 또 그 관련된 사업을 많이 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련이나 이런 데는 뭐 석유도 있고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기는 동북이라 얘기할 수가 없고 하북으로 좀 내려가는데 철강을 하는 공장이 있고 아, 네. 그러면서 동북 지역이 중공업으로 많이 발달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고향의 산천이 네. 많이 파괴될 수밖에 없고 중공업에 나오는 화학약품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강물로 들어가니까 남방과 비교했을 때 제가 볼 때 덜 파괴된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남쪽이 더 발전했거든요. 네네. 더 발전하다 보니까 더 많은 그렇겠죠. 파괴를 당할 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죠. 네. 근데 뭔가를 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가 또 예. 없잖아 있어요. 발전하려면 도로를 닦아야 되고 그러니까요. 발전하려면 집을 지어야 되고 이건 네. 당연한 건데 공장이 또 많이 들어서게 공장이 되고. 많이 들어설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 어느 나라든 다 그런 시기가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도시 건설하시는 분들이 이걸 좀 더 멀리 내다보고 네. 100년, 200년 내다보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있는 걸 또 다시 갈아엎고 이런 일들이 좀 중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 거죠. 네.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멀리 내다보고 어느 지역에 중점적으로 산업화 도시를 만들고 어느 맞습니다. 지역의 자연은 그대로 좀 보존을 해주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훨씬 더 자연 파괴가 좀 그리고 덜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정치랑 그다음에 이제 행정이랑 네. 그다음 자연이랑 융합해서 그렇죠. 어디를 개발하기 전에 네. 토론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이제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네. 이렇게 하면 덜 느리지만 속도 느리지만 네. 덜 파괴를 덜 하지 않을까. 그리고 발전도 되고. 네. 가끔 생각하면 발전을 위해서 너무 빨리빨리를 외치지 않았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조금 천천히 네.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천천히 그리고 사람들도 힐링할 수 있는 숨 쉴 수 네.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네. 자, 그러면 아마 내가 한참을 지나서 고향을 찾아가도 그 고향의 모습이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나훈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배. 고향으로 가는데 꿈을 실은 작은데 정을 잃은 사람아 고향으로 갑시다 산과 산이 마주서 소금되는 남천에 아침 햇살 다정이 풀잎마다 반기는 고향으로 가는데 꿈을 실은 작은데 정을 잃은 사람아 고향으로 갑시다 산비둘기 쌍쌍이 짝을 찾는 남천에 피리 부는 목동에 옛 노래가 그리운 고향으로 가는데 꿈을 실은 작은데 정을 잃은 사람 고향으로 갑시다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연은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리해횡 학생이 보내온 고향의 아침이란 글입니다.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해드립니다. 먼 동이 터오며 날이 희붐해지자 만물은 하나둘 잠을 깬다. 나무들은 밤새 오므렸던 잎을 활짝 펴며 기지개를 하고 나팔꽃들은 띠따따 나팔을 분다. 광장에는 하나둘 조깅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청결차들은 길에 물을 뿌린다. 가게들은 영업할 준비를 하고 시장에는 장바구니를 든 사람들이 오간다. 우리 집의 아침은 다정한 아침이다.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 청소를 한다. 유리는 알른알른하고 바닥은 말끔하다. 어머니는 우리 집의 영양사로서 향기가 풍기는 채소들을 볶는다. 우리 세 식구는 밥상에 마주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을 먹는다. 밥 먹는 시간은 우리 집이 황금 시간이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만이 행복을 누린다. 학교 갈 때면 부모님들은 공부를 잘하고 강의를 잘 듣고 즐겁게 보내라고 고무경력해준다. 나도 아빠, 엄마께 공작이 순조로우라고 축복해드린다. 아침, 아침, 희망찬 아침. 우리 학교의 아침은 즐거운 아침이다. 학교 가자마자 청소부터 시작된다. 친구들이 많을 때는 서로 하겠다고 빗자루를 빼앗는다. 교실은 깨끗하고 먼지 하나 없다. 우리는 기분이 사탕처럼 달콤해진다. 어떤 학생은 더 일찍 와서 달리기도 하고 축구도 차고 줄뛰기도 한다. 나무들은 좋아서 바람의 절주에 따라 한들한들 춤추고 울긋불긋한 꽃들도 방실방실 웃는다. 아침, 아침, 즐거운 아침. 공원의 아침은 달래니 아침이다. 할아버지들은 미묘한 음악에 따라 검술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한다. 중년 청년들은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단련을 하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아이들은 달리면서 붙잡내기를 하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웃음꽃도 활짝 피운다. 까치들은 깍깍 노래를 하고 집채모 추는 녹음기 소리도 경쾌하다. 아침, 아침, 미묘한 아침. 푸른 하늘은 물에 씻긴 것처럼 밝고 높다. 새들은 노래를 부르며 하늘 아래에서 자유롭게 날고 있다. 다정한 아침은 웃음소리가 꽉 찬다. 아침, 아침, 내 고향이 아침. 네. 너무 행복한 아침 아니에요? 네. 행복이 네. 철철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학생이 마음이 행복해서 여유가 있어서 이런 거를 많이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아주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학교에 갈 때까지의 주변의 모습들을 아주 너무 예쁘게 그려놔서 네. 마치 저희들도 함께 광장에서 집채무도 주고 네. 학교에 가서 청소도 하고 아침밥도 같이 앉아서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중학교 2학년이면 네. 저희 애도 지금 중학교 1학년이라서 아침 되면 밥 먹고 막 졸려서 가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걸 많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네. 이 친구는 정말 아침에 집에서 떠날 때부터 너무 즐겁게
그럼 부모님도 궁금하네요. 이 친구 그렇죠. 아침을 한번 같이 살아보고 싶습니다. 네. 밤새 그 오므렸던 잎을 활짝 편 나팔꽃을 따따따 하고 나팔을 분다라고 네. 표현을 해줬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아침에 막 졸린 눈을 부비고 그때 한옥집에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대청마루 문을 딱 열면 저쪽에 나팔꽃이 줄기를 타고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아침에 쫙 피어 있어요. 너무 좋겠어요. 너무 예뻐서 네. 그 나팔꽃 덕분에 웃음이 나오던 그런 아침이 생각나는데 리행 학생이 보내온 편지 보니까 네. 정말 나팔꽃들이 기상하고 기상 나팔을 불어주는 그런 느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네. 평소에 아마 삶 자체가 그렇게 힘든 것보다 네. 맨날 이 좋은 거가 많이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다는 거지. 막 네. 지각해서 뛰어가면 사실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네, 저기 교문 앞에서 지각생들 잡으려고 서 있는 선생님 모습만 보이죠. 막 그렇죠. 뛰어가다 보면. 네. 아, 근데 어쩜 이렇게 아침을 예쁘게 표현을 해줬는지. 아유, 정말 뭐 학교에 가자마자 공부하느라고 정신없지 않고 또 일찍 와서 줄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런 모습 청소까지 한다고 하니까. 맞아요. 네, 여유가 느껴져요. 모든 학생들이 사실 다 똑같이 학교를 다니겠지만 다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이 편지 사연으로 다른 학생들도 좀 우리 친구처럼 좀 아침을 이렇게 여유롭게 보낸다면 학교 생활도 사실 이 친구 학교 생활도 묘사하면 또 굉장히 여유롭게 네. 재미있는 게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대되네요. 다음에는 학교 생활이 어떤지 네. 아니면 또 친구들과 교실에서의 모습이 어떤지 맞습니다. 학교 끝나고 와서 집에서 또 숙제하고 또 뭐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시간이 어떤지 좀 자세히 묘사를 해서 보여주면은 우리 친구들이 아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그렇죠.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또 아마 관찰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네. 관찰을 잘 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도 잘 들어주는 친구. 중학교 2학년 학생치고는 사실 우리가 어른돼도 네. 이렇게 여유롭게 다른 걸 다 관찰하면서 보지는 못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제 운전을 하면서 오면서 낙엽이 떨어져서 깜짝 놀랐어요. 금방 봄 때 나무를 본 것 같은데 언제 여름 되고 가을 돼서 지금 벌써 막 낙엽이 떨어지니까 네. 올 1년 동안 나무를 많이 보지 않았다 하는 생각 들면서 맞아요. 이번 주말에는 한번 꼭 나가서 단풍을 봐야 되겠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 방송 끝나시면은 바로 여의도 광장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가 하루가 다르게 막 단풍이 예쁘게 들더니 이제는 막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한번 다 떨어지기 전에 네, 거기 한 바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아마 깊은 가을을 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먼데 찾지 말고 근처에서. 네네. 그렇게 단풍 구경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멀리까지 뭐 차밀리게 가는 것보다. 네. 그리고 또 단풍 방역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단풍 구경 가시는 분들 때문에 참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다 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예, 끝나고 바로 이제 간단하게 산책하면서. 네네. 그러면서 다음에 단풍 얘기도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사진을 좀 찍어두겠습니다. 김상진이 불러주는 고향이 좋아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